한 남자가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지만 그의 마음속은 굉음을 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2시간의 고된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집이 자신의 안식처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몇 달 동안이나 그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마치 거실에 놓인 가구 보듯 무심히 바라봅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사소한 문제들로 벌이는 참호전이 되어 그를 천천히 죽여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직장, 희생, 시간.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지은 그 집에서 마치 불청객 취급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노예 계약으로 변질된 것일까요?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 장면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부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수백만 남성들의 비밀스러운 각본입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상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현대 결혼 제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성을 고갈시키고 자원을 빼앗으며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권위를 가루로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거의 모든 것을 잃은 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이 세기에서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환상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위로나 부부 상담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어떻게 결합에서 감정적, 법적, 재정적 감옥으로 변질되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왜 결혼을 피하는 남성들이 겁쟁이가 아니라 전략가인 줄 아십니까? 침묵하는 자는 고통받지만 이해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플 것입니다. 특히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자유와 정신,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무시하는 남성들은 결국 파산하고 배신당하고 이혼당하고 잊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부터 들을 내용을 이해하는 남성들은 자유롭고 명료하며 온전하게 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현대의 결혼은 남자를 미소 짓는 부양자라는 이름의 노예로 만듭니다. 당신은 아침 6시에 일어나 10시간을 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지만 여전히 청소하고 요리하고 육아를 도우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웃어라, 들어줘라, 해결해라. 하지만 당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습니다. 준비된 식사도, 감사도, 존경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가 되어 두 사람 몫의 일을 풀타임으로 해내지만 과거의 그 희생을 정당화해주던 존경이나 애정은 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결혼은 상호가치의 계약이었습니다. 남자는 안전과 보호, 구조를 가져왔고 여자는 정서적 지지와 가정의 돌봄, 가족의 연속성을 제공했습니다. 둘 다 필요했고 둘 다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 남자는 여전히 과거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만 여자는 그 책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자가 지지하거나 돌보거나 가정을 세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구하고 받기만 할 뿐입니다. 그녀가 자아 실현을 쫓는 동안 남자는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 부서져 갑니다. 수많은 유부남이 지치고 무시당하고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희생시키는 계약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결혼에서는 존경이 죽고 권위가 사라지며 욕망은 추억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상호주의가 없으며 노력할 필요가 없는 여자는 자신의 남자를 더 이상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스템이 인정하기 거부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존경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남성들은 존경을 구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남편이란 양보하고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낳지 않습니다. 동정심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교환과 상호 인정에서 나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는 꺼져가는 불꽃과 같습니다. 남자에게 존경은 사치가 아니라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때 당신에게 보냈던 그 존경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이 그것을 요구하기를 멈춘 날 사라졌을까요? 평화를 위해 침묵했던 날, 조롱을 일상으로 받아들인 날, 당신의 판단이 그녀의 감정적 명령으로 대체된 날,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견뎌낸 그 침묵이 약함으로 해석된 날 사라졌을까요? 사랑은 존경이 죽은 곳에서 살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결혼한 남성은 그 일상적인 무관심에 의해 천천히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상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해고당할 것입니다. 위계가 없으면 구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신성한 권리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리 신장이라 불리고 용기라 칭송받으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집에서 낯선 사람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남성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 내에서 계급 없는 직원이고 제복 없는 군인이며 영토 없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존경이 죽으면 그 다음으로 무너지는 것은 정신 건강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리드할 수 없는 남자는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드라마가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느린 붕괴입니다. 그는 계속 일하고 계속 웃지만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할 뿐입니다.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출근하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시스템은 이것을 학대라고 부르지 않지만 이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모든 것에 대해 비난받고 애정도 경청도 감사도 받지 못하는 남자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약한 놈이 되고 불평하면 이기적인 놈이 되고 폭발하면 유해한 인간이 됩니다. 서사는 너무나 편향되어 있어서 남자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자동적으로 비난받습니다. 가장 악랄한 점은 이러한 권위의 박탈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양보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그의 남성성은 위험하고 그의 리더십은 억압이며 그의 권위는 위협이라고 듣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부끄러워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용서를 구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에게는 보호하고 부양하고 절대 실패하지 말 것이 요구됩니다. 텔레비전, 학교, 진보적인 연설에서 남성상은 서툰 광대, 만악의 근원, 침묵하는 적으로 격화되는 반면 여성은 유일하게 분별 있는 목소리로 묘사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남자는 복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 조롱 혹은 버림받음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비극입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가정을 이끌지 못하지만 잘못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결정할 수 없는 아버지, 바로잡을 수 없는 남편,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남자. 이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평등으로 위장한 감정의 독재입니다. 그가 가정을 깨지 않으려 버티는 동안 그녀는 매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를 조각조각 부읍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소리나는 주먹이 아니라 영혼이 지칠 때까지 침묵 속에서 반복되는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남자가 싸우기를 멈추는 지점이 옵니다.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누군가는 도망치지만 대부분은 그저 꺼져버립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요구하기를 멈추고 기대하기를 멈춥니다. 그들은 유령이 됩니다.
공과금을 내고 아이들을 안아주지만 더 이상 목소리도 열정도 신념도 없는 동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꺼지면 세상의 무언가도 영원히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마침내 무너졌을 때 모두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몰랐다. 헌신하지 않았다. 충분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파괴한 느린 독에 대해, 매일의 굴욕에 대해, 깨진 약속들에 대해, 함께 있음에도 느끼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고통은 팔리지 않고 좋아요를 받지 못하며 비극으로 여겨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롱받거나 무시될 뿐입니다. 한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점점 더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능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삼촌, 친구들을 통해 헌신에 숨겨진 대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이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언제나 가장 많이 잃는 쪽은 남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이고 관찰이며 자기 방어입니다. 남자는 언젠가 그녀가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도 사랑, 섹스, 동반자,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구조에 권력을 넘기지 않고도 목적과 자율성, 평화가 있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고는 사랑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명석함을 위한 호소입니다. 눈을 감고 사랑하는 것은 고귀함이 아니라 감정적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남자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에서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보이지 않으면서도 파괴적인 타격 중 하나는 욕망의 침묵입니다. 고함도 비난도 없습니다. 오직 부재만 있을 뿐입니다. 눈길의 부재, 손길의 부재, 주도권의 부재. 침대는 그가 더 이상 존재할 허락을 받지 못한 황량한 사막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무도 이것을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성적 독점권과 에너지, 시간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관심이라면 그것은 일상으로 위장한 감정적 배신입니다. 통계는 잔혹합니다. 수백만의 결혼 생활이 성적으로 사망 상태입니다. 1년에 10번 미만의 친밀한 관계. 남자가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녀가 단순히 그를 원하기를 멈춥니다. 그가 변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서명되었고 시스템은 노력이 재단 앞에서 끝난다고 가르쳤으며 그는 욕망은 죽었지만 의무는 살아있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면 집착하는 남자가 되고 제안하면 만족을 모르는 놈이 되고 요구하면 학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고 그 침묵은 안에서 썩어갑니다. 남자는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습니다.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여자가 그를 마치 낡은 가구처럼 바라보는데 어떻게 남자가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때 가장 최악의 단계인 자기 부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더 로맨틱해지려 하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인내하려 노력합니다. 상담을 받고 요리를 더 많이 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마치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여자가 매력을 유지할 어떤 동기도 갖지 않게 만드는 그 구조 말입니다. 그녀가 이미 감정적, 법적, 재정적 안정을 보장받았는데 왜 노력하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더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가 지나치게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녀는 당신의 욕망을 위해 싸우기를 멈추고 유혹하기를 멈추고 돌보기를 멈춥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여, 당신은 얼굴 없는 부양자. 한때 당신을 향했던 욕망의 구경꾼이 됩니다. 이제 그 욕망은 그녀의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환상 속에만 존재할 뿐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남자는 무엇을 합니까? 생존하고, 적응하고, 파편화됩니다. 누군가는 중독, 포르노, 술, 게임, 도박, 소셜미디어에 빠집니다. 다른 이들은 절박한 외도로 뛰어듭니다. 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치 있고 여전히 남자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굶주림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한순간은 그들을 되살려 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옥 같은 역설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탈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거부당한 것을 밖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독점성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적용됩니다. 당신은 쳐다봐서도 원해서도 만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폭발할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바람둥이, 미성숙한 놈, 괴물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현대 결혼의 감옥에는 쇠창살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남성들이 아이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이라는 깨진 약속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는 날아옵니다. 남성 우울증은 21세기의 침묵의 팬데믹입니다.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남자들이 안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 없이, 욕망 없이, 목소리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체념한 사람의 억지 미소를 짓고 천천히 꺼져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남자의 고통에는 애도도, 가시성도, 언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증상만 있을 뿐입니다. 불면증, 공격성, 만성피로, 목적의 상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스트레스라 부르며 신경안정제를 처방하지만 이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문화적 배신의 결과입니다. 남자는 요구하지 않고 주어야 하며 보호받지 못한 채 보호해야 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 그 배신 말입니다. 이것은 남성성의 조용한 붕괴이며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를 멈추고 타인이 쓴 각본 속의 엑스트라가 되는 지점입니다. 죽음은 항상 총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품과 함께, 차가운 침대와 함께, 무관심한 아내와 함께, 그리고 파괴를 환호하는 사회와 함께 옵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파괴 말입니다. 욕망도 존경도 남지 않았을 때 결혼은 냉전이 됩니다. 총알은 없지만 처벌은 있는 전쟁. 남자는 목소리가 없지만 의무는 있는 곳. 여자는 소리 지르지 않지만 제스처와 눈빛, 정상으로 위장한 경멸로 모욕을 주는 곳. 이것은 현대적 거세의 침묵의 연극이며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꽃으로 포장된 것을 감히 폭력이라 부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생존하기 위해 관객의 역할을 맡습니다. 충동을 억누르고 판단을 침묵시키고 느끼는 것조차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법을 배우며 서서히 본능을 잃어갑니다.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꺼지면 영혼은 시듭니다. 남성성은 구타로 죽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질 때 죽습니다. 그러는 동안 밖에서 시스템은 여전히 결혼을 사랑, 안정,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팝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어적 함정입니다. 그런 이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남자가 모든 것을 주고 그 대가로 부스러기를 받는 계약입니다. 항의하면 교체됩니다. 요구하면 악마화됩니다. 떠나면 파산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자는 복종하고 생산하고 입을 다물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대 가족의 감정적 당나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면 유해하고 나르시시스트적이며 위험하다고 비난받습니다. 한때 사랑이었던 것은 사회적 처벌, 대중의 심판, 도덕적 정죄로 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남자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떨까요?
강요된 규칙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대가가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재단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요. 그 남자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시스템은 사슬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날 사랑은 남자가 자신의 자유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을 받는 감정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하는 것은 동반자가 아니라 감시입니다. 받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가 좋은 남자가 되려 노력할수록 욕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 복종의 대상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욕망은 희생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움, 힘,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남성적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현대 결혼의 조용한 범죄가 있습니다. 남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길들입니다. 발톱과 목소리, 불꽃을 잘라내고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아니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세상을 정복하려던 전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그는 슈퍼마켓 할인이나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케아 가구나 조립하며 끝납니다. 현대 여성은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할 때조차 남성의 권위를 거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남성은 말하는 것조차 허락을 구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이 왜곡은 너무나 깊어서 오늘날 남성들은 침대를 공유하는 아내보다 낯선 여자와의 대화에서 더 많은 존중을 발견합니다. 10년의 동거보다 우연한 눈빛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 연극에서 남녀 모두 조종당해왔지만 오직 한쪽만이 침묵과 붕괴, 감정적 자살이라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웃지만 불을 끄면 우는 남자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탈출하는 법을 몰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자체가 적은 아닙니다. 현대적 버전이 적입니다. 요구하는 여자를 찬양하고 상호성을 바라는 남자를 악마화하는 버전, 여성의 독립은 축하하면서 남성의 존경받고 싶은 욕구는 조롱하는 버전, 균형을 파괴하고 그것을 진화라고 부르는 버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이고 아직 온전하다면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계약에 들어갈 의무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순교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불태울 필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현대 결혼이 남자에게 기능하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그토록 많은 남자가 여전히 덫에 걸려드는가입니다. 대답은 잔인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동화를 믿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남성성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 좋은 여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압력이 미소와 함께 그들을 감정적 도살장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남자는 희망찬 영혼과 정보 없는 머리로 결혼합니다. 그는 사랑이 깨지면 집, 아이들, 평화,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것의 절반을 잃게 될 것임을 모릅니다. 법원이 정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판결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여자가 내일 법적 처형인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모릅니다. 그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녀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 없는 절대 권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은 이기적이거나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명철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법을 깨고 패턴을 보고 박수나 허락 없이 살기를 감행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합니다.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시스템의 동무든 포옹보다는 자유로운 고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삶을 바꾸는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계약 없이, 법원 없이, 위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법적 협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과 꿈, 존엄을 희생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그 관계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질로 만드는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 쓰인 계약서, 일방적인 헌신, 강요된 내면의 리더십 포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남자는 자신의 수호자가 됩니다. 약속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진실과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진실이 이 시스템이 당신을 거세하고 영혼 없는 부양자로, 목소리 없는 남자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면 당신의 의무는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무는 각본을 파괴하고 극장을 떠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이라 불리는 것은 한쪽을 미화하고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기 위해 쓰인 희극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남자는 얼마나 많은 여자를 정복했느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빈 약속으로 그를 정서적으로 정복하지 못했느냐로 정의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재단에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일관성, 존중, 침묵, 그리고 내면이 해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그 남자는 사랑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으로 위장한 배신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축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힘을 지켰다고 박수 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존경이 먼저 오면 사랑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 세상의 형태가 바뀝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건축가가 됩니다. 더 이상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단호하게, 잔인할 만큼 우아하게 내리는 모든 결정으로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세장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존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영감을 받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있는 그대로의 야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존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십시오. 남자가 깨어나면 더 이상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운명에 서명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살 수 없다면 죄책감 없이 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전히 온전해지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일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나옵니다. 이게 나다? 박수가 있든 없든, 아내가 있든 없든, 약속이 있든 없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은 구명조끼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넘겨주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될까 두려워 당신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고독이 있고 미소 지으며 당신을 가두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선택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유를 선택한다면 세상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미성숙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남자들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지목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대의 계약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이 무릎 꿇어야만 작동하는 전체 시스템의 위협이 됩니다. 이것은 증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이 아직 자유로운 남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떨게 하십시오. 당신이 막 그런 남자가 되려 하고 있으니까요.